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포 37 가중평균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평균은 다 가중평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확률을 곱하거나 비율을 곱해주면, 가중치를 곱해주면 걔는 다 가중평균이에요. 그래서 가중평균하는 내용을 볼게요. 1번.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한 경제상황별 수익률이 다음과 같이 추정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얘는 정말 좀 오래된 과거의 문제죠. 20회 시험 문제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부분을 문제로 다시 한번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각각 경제 상황에 따라 호황일 때, 불황일 때 확률이 50%, 50%고 지금은 상가와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있을 때 각각의 수익률이 16%, 12%, 8%, 불황일 때 6%, 4%, 2%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가중평균을 해야 되니까 상황별 기대 수익률의 그 상황별 확률을 곱해서 더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50%, 50%니까 그냥 둘을 더해서 2로 나눠도 결과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16에 6을 더하면 22에 나누기 1을 하면 11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푸는지 이해가 되시죠? 빠르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오피스텔은 12에 4를 더하면 16, 나누기 1을 하면 8이죠. 아파트는 8에 2를 더하면 10, 나누기 2 하면 5죠. 그래서 지금 각각의 상가와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평균 기대 수익이 11, 8, 5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위험이 얼마만큼 발생되는지 수익은 구했으니까.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벗어나서 존재할 확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상가 부분의 내용만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지금 호황일 때 수익률은 지금 16이잖아요. 그럼 16에서 평균값 11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제곱을 하고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0.5를 곱합니다. 그리고 불황일 때 기대 수익률은 지금 얼마죠? 6%잖아요. 6%에서 11을 빼는 거죠. 평균치 값을. 그리고 제곱을 하고 여기에 확률 0.5를 곱해요. 그럼 만약 호황일 확률이 60%면 불황일 확률은 40%잖아요. 그럼 여기다 0.6 곱하고 0.4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게 돼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왜 도대체 제곱을 하는 것이냐? 제곱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제곱을 안 하면 각각의 평균값, 각각의 수치에서 평균값을 빼서 그 둘을 더하게 되면 얘 16에서 11 빼면 5죠. 5에 0.5를 곱하면 플러스 2.5가 됩니다. 2.5. 그 다음 6에서 11을 빼면 마이너스 5예요. 거기에 0.5를 곱하면 마이너스 2.5죠. 그럼 그 둘을 더하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평균값이란 넘치는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메꿔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값으로부터 각각의 편차를 따져서 더하게 되면 플러스 된 값과 마이너스 된 값을 더하면 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분산을 구하게 되면 모든 내용들이 다 빵이 나오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크게 벗어나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여기다 제곱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지금 5의 제곱은 25죠. 곱하기 0.5로 하면 12.5입니다. 6-11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25잖아요. 거기에 0.5를 곱하면 12.5예요. 그래서 둘을 더하니까 25가 나왔겠죠. 이게 분산값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평균값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다는 얘기잖아요. 위험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제곱근을 씌워서 걔를 뽑아내면 얘는 분산이고 이때 이 내용이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클수록 분산이 클수록 평균값으로부터 많이 벗어나서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이 커진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수익은 각 상황별 기대 수익의 기대 수익률의 가중평균치로 구하는 거고 위험은 분산 표준 편차의 값으로 구하는 거죠. 그럼 원래는 이렇게 구해주는 건데 우리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에선 바로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평균값 수익만 구하면 얘 11로부터 5인가요? 플러스 5, 16은. 얘는 6은 마이너스 5죠. 5만큼 차이가 발생돼 있죠. 5가 위험인 거예요. 그럼 오피스텔은 8 기준으로 12는 플러스 4죠. 4는 마이너스 4죠. 4만큼 차이가 져 있죠. 그럼 아파트는 3만큼 차이가 져 있나요?
느낌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에서 위험이 클수록 누릴 수 있는 수익도 크다.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큰, 작작. 그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는 상가가 수익률이 제일 큰 반면에 위험도 제일 크고 오피스텔은 중간, 아파트는 수익도 작고 위험도 제일 작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됐나요? 이게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상세관계예요. 고로 1번. 각 상품의 기대 수익률은 경제상황별 확률에 확률이죠? 확률에 해당 상품의 경제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확률을 곱하는 게 가중평균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2번. 기대 수익률은 상가가 제일 높고 11, 다음은 오피스텔 8, 아파트 5의 순서로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그 내용. 3번. 투자 위험은 추정 수익률의 분포, 즉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할 수 있다? 맞네요. 평균으로부터 벗어나서 존재할 확률이죠. 4번. 투자 위험은 아파트가 가장 낮고 그 다음 오피스텔, 상가가 제일 높다. 맞죠, 여러분? 그럼 5번.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수익과 위험의 원리를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렸을 때 유일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의 수가 큰, 작작이었잖아요, 여러분. 되세요?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상세관계인 투자한들 사이에서는 지배 원리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나타났던 게 변이계수 포트폴리오 이론이었죠. 그 내용.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기준으로 볼 때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다 그랬으니까 큰이 작작을 지배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X죠.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1번 문제가 가중평균 계산 문제에서는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 2번. ABC 3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답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 그리고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그때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각각 50%랍니다. 그러면 각각 50%라고 주어져 있을 때는 그 둘을 더해서 그냥 2로 나눠버려도 된다는 얘기했잖아요. 그 계산이 좀 더 간단하니까. 그럼 6 더하기 4는 10이네요. 나누기 2를 하면 5죠. 5. 그리고 8 더하기 4는 12, 나누기 1 하면 6, 10 더하기 2, 12, 나누기 1을 하면 6이네요. 그래서 각각의 수익률을 여기다가 바로 적어놓고 20% 확률이면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20%니까 5%에다가 20%의 무게를 실어주죠. 그게 곱하기 0.2죠. 그럼 1이 나오죠. 6에 곱하기 0.3을 하면 1.8, 6에 곱하기 0.5를 하면 3이죠. 그래서 얘들을 다 더한 게 가중평균한 값이잖아요. 그래야 얼마가 나왔다? 5.8%가 나오네요. 결국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의 호황, 불황일 때의 수익률이 각각 주어져 있을 때 가중평균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하고 그 가중치, 비중을 가중평균 해주면 그게 그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다. 5.8%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이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6%라면 최소한대로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이 포트폴리오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더 작으니까 투자하지 않겠죠. 만약에 5.5%라면 요구 수익률이 기대되는 게 더 크니까 투자할 겁니다. 지금은 5.8%죠. 3번.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다르게 줬네요. 호황일 때 40%, 불황일 확률은 60%로 지금 따져보고 있대요. 판단을. 그러면 무조건 얘를 둘을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렇게 했죠? 50%, 50%. 무게가 똑같으니까. 그럼 지금은 호황일 때의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20%에 얼마의 무게를 싣고 0.4. 그럼 얘는 8이 나오죠? 그리고 이때 10%일 때 그렇게 될 확률이 60%니까 0.6 곱하면 얘는 6이에요. 둘을 더한 게 가중평균 기대 수익률이죠. 상가에. 얘가 14가 나옵니다. 그렇죠. 똑같이 해보면 25에 0.4를 곱하니까 얘는 10이고요. 10에 0.6 곱하면 6. 둘을 더하면 16이 나왔네요. 10에 0.4, 4. 8에 0.6, 4.8. 둘을 더하면 8.8. 맞죠? 그래서 얘를 끝에서 끝으로 놓고 풀면 헷갈리니까 끌어당겨서 푸는 거예요. 14, 16, 8.8을 여기다가 바로 옆에다가 적어놓고 14 곱하기 0.2는 2.8, 16 곱하기 0.3은 4.8, 8.8 곱하기 0.5는 4.4. 얘들을 다 더해버리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가로로 곱하고 더해버리면 된다.
세로로 더해버리는 겁니다. 2.8 더하기 4.8 더하기 4.4 계산은 누가 한다고요? 계산기가. 우리의 사랑스러운 친구. 그래서 셋을 다 더해버리면 얘는 12가 나오네요.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되셨죠, 여러분? 우리의 매일은 반드시 합격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